자, 제목이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군가를 합쳤다는 얘기겠죠. 이 합성함수의 정의를 보면 뭐 딱 한글로 써서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할게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실제 함수는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함수 하나와 y에서 z로 가는 함수 하나가 있었대요. 저 x, y, z는 그냥 집합일 뿐이지 우리가 함수라고 집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라고 얘기하겠죠. 여기 봐야 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의 그림과 y에서 z로 가는 하나의 그림이 또 있죠. 우리가 그동안 함수라고 배운 건 요거 따로 본 건데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x 여기에 있던 걸 집어넣었더니 세모가 됐고 여기 세모를 g에다 집어넣었더니 네모가 됐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돼? 여기 봐야지. 그냥 보기만 하세요. 동그라미를 F에 집어넣었더니 세모가 됐어요. 동그라미를 G에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될지는 나는 몰라. 알겠어? 그런데 동그라미를 F에 집어넣었더니 세모가 됐대요. 그러니까 저 세모는 F에 동그라미를 집어넣은 값이고요. 자, 그 다음 세모를 G에다 집어넣었더니 네모가 된대요. 그럼 요 세모 대신에 너라고 쓸 수 있었던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합쳐서 쓰면 동그라미를 색칠을 해놓을 걸 그랬나? 이건 동그라미야. F에 집어넣은 게 세모고 그 세모를 다시 G에 집어넣었더니 네모가 됐더라. 요렇게 써버릴 수 있겠죠. 돼?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F에 집어넣고 그 결과가 세모인데 그 세모를 G에다 집어넣었더니 네모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동안 우리가 배운 함수는 그냥 F 따로 G 따로 배웠었다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식으로 쓸 수 있었단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치 우리가 원래 실제로는 너를 거쳐서 너를 간 거지만 그냥 한꺼번에 간 것처럼 식을 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G의 fx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G of fx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나요? 이걸 합성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합쳤다는 얘기야. 그게 나를 두 번 해도 되고 나랑 다른 아이랑 합쳐도 되는 거야. 됐어? 이해돼? 자, 다시 한번. 요게 합성함수라는 겁니다. 두 개의 함수를 합쳤다. 요게 합성함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x 정의역이잖아요. 그죠? 여기 봐야지. 자, 이 x는 기본적으로 f의 정의역입니다. 그리고 이 y는 fx의 치역이고요. 돼? 그런데 g의 입장에서 보세요. y는 정의역이고요. z만 g의 치역이에요. 그럼 합성함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너는 정의역이었어요. 그리고 여긴 fx의 치역이라고요. 그런데 이 fx의 치역이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돼버렸지. 됐어? fx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결론. fx의 치역이 y입니다. 그 녀석이 gx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합성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는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고 합시다. 1이랑 2를 집어넣고요. 결과가 3, 4래요. 1을 집어넣었더니 3이고요. 2를 집어넣었더니 4래요. 자,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건데요. (1은) 5로 2는 4로 3은 6으로 갔대요. 얘네 둘이 합성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해돼? 아니 선생님 여기가 y고 여기가 y니까 합성함수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조건.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속해야 된다고요. 이해돼? 한번 합성함수를 하려고 봤더니 1을 집어넣었더니 3이야. 3이 여기 있네? 그럼 1 집어넣으면 3이고 3 집어넣으면 6이 돼서 요렇게 쓰면 f의 1은 3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g3의 값을 찾고 g3은 6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값은 6이 된 거야. 됐니? 그런데 여기 2를 집어넣었어. 근데 f2가 4였어. 그럼 나는 g4를 찾아야 돼. 그런데 g4의 값이 없어. 돼? 그럼 이러면 합성함수를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속해야지만 합성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요. 당연히 이 얘기는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의 범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의역이 어떤 집합처럼 나타내질 때 이런 일을 벌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하세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성함수는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초등학교 때 이 문제 되게 싫어했는데 여기 톱니바퀴가 8개짜리가 있고요. 여기 톱니바퀴가 16개짜리가 있고요. 여기 톱니바퀴가 5개짜리가 있었대요. 여기 뭐 3개, 여기 8개, 여기 5개. 기억나? 이런 문제? 얘가 뭐 한 바퀴 도는 동안 얘가 몇 바퀴 돌고 뭐 얘가 몇 바퀴 도는 동안 얘가 몇 바퀴 돌 때 얘가 그럼 한 바퀴 돌면 얘는 몇 바퀴 도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합성함수와 똑같습니다. 네가 변하면 네가 변할 거고요. 돼? 네가 변하면 네가 변하겠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읽고 싶은 거냐? 네가 변할 때 너는 어떻게 변한 일을 읽고 싶은 거야. 우린 순서대로 합성함수는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네가 변할 때 네가 변하고 네가 변할 때 네가 변하는데 마지막 질문은 네가 변할 때 네가 어떻게 변하니? 라고 질문을 하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너 때문에 너가 변했고 너 때문에 너가 변했어.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한 번에 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요거 합성함수와 똑같으니까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풀이는 제발 그냥 순서를 지켜서 푸는 게 제일 좋다. 그 얘기는 뭐야? 순서가 달라지면 합성함수는 같겠어 다르겠어? x를 f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g에 집어넣은 거와 x를 g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f에 집어넣은 건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다 다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다. 그리고 모든 함수는 다 합성함수가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합성함수가 존재하려면 fx의 치역이 선생님 순서 요 순서만 얘기한 겁니다.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이어야 된다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요걸 만족하지 않으면 합성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이제 실수 전 범위에서 식 2개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시험 문제가 f에 x 빼기 4를 구하래요. 오케이?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f에 x 빼기 4를 구하래 라고 나온 건 요거 무슨 뜻이야? x 대신에 x 빼기 4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씩 구하지. 이게 합성함수죠. 왜냐? x 빼기 4라는 함수를 f에다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인 건 다 합성함수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하래요. 여기 봐야 돼. 자, 이걸 나보고 구하래. 그럼 순서대로 하자 그랬어? 우선 x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g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g에 집어넣은 결과가 4x 플러스 5야. 그럼 이제 이 4x 플러스 5를 f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건 x 자리인 거잖아. x 자리에 4x 플러스 5를 집어넣으세요. 요렇게 식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렇지? 자, 순서가 바뀌면 순서 바뀐 대로 하시면 돼요. 요게 합성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것만 갖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조금 그래. 합성함수는 조금 뭐가 그러냐? 설명은 이렇게만 해놓고 시험 문제는 되게 복잡한 것들을 묻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문제 많이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또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야 여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가 이런 건 배웠고요. 합성함수의 성질. 자, x를 g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f에 집어넣은 것과 x를 f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g에 집어넣은 것. 일반적으로 이 두 개는 서로 달라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한 건 같은 함수도 존재하겠지. 그런 함수가 세상에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아무 말 없이 그냥 함수 fg라고 나오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합성 함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바뀌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 요렇게 세 개의 함수를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x를 h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g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f에 집어넣는 요 순서야. 얘를 요렇게 해본대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너를 먼저 x를 h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이걸 한 합성함수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가로를 쳤으니까. 됐죠? 그 다음 x를 둘이 먼저 합성을 한 다음에 합성한 함수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다시 f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결합법칙이라고 하는데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단 순서가 일정할 때. 순서 자체를 바꾸는 건 말이 안 되고 순서만 지키고 있다면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단 순서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순서가 바뀌면 다른 함수가 돼버립니다. 성질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성질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정의했고요. 합성함수의 성질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 이렇게 되는데 여기 i는 무슨 함수냐? 여기 요 i라는 함수는 항등함수를 말해요. y는 x라는 함수. 그럼 봐봐. x를 y는 x에 집어넣으면 x죠.
그 결과를 f에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면 y값도 1이고 그리고 다시 1을 집어넣게 되니까 항등함수랑 합성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항등함수랑 합성함수를 할 때는 순서를 바꿔주셔도 둘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1을 집어넣었어요. 이걸 y는 x에다 집어넣으면 1이죠. 자, fx가 2x라고 해봅시다. fx가 2x래요. 그럼 집어넣으면 2가 되겠지. 그럼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1을 f에 먼저 집어넣으래요. 그럼 2가 됐을 거고요. 2를 y는 x에 집어넣었으니까 여전히 2가 됐겠지. 그래서 항등함수랑 하는 건 순서를 바꿔도 된다.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항등함수는 합성함수를 하는 의미가 있다 없다? 하는 의미가 없다. 그냥 항등함수는 f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책? (9번) 몇 페이지냐? 필수예제 9번 117페이지. 옆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합성함수를 하래요. x 0, 1, 2, 3 0, 1, 2, 3 여기 보세요. (0을) 집어넣으면 0이고요. 1을 집어넣으면 3이고요. 2를 집어넣어도 3이고요. 3을 집어넣으면 1이 됐어요. 이걸 그림으로 푸는 방법과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f의 2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3이 됐어요. 두 번째, f끼리 합성함수를 하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를 f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다시 f에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식으로 풀면 네가 3이잖아? f의 3이야 라고 풀면 되겠죠. 그럼 f의 3은 3을 집어넣었더니 1이 됐어요. 세 번 합성함수 하래요. 2를 집어넣으면 3이고 3을 f에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만큼의 결과가 1이 됐어. 그래서 나한테 f의 1을 찾으라는 거다. 1을 집어넣으면 3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2번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하래요.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하랍니다. f의 치역은 0, 1, 3입니다. fx의 치역은 0, 1, 3이라고요. fx의 치역이 합성함수의 무슨 역이었다고요? 정의역이 된다고요.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예쁘게 그리지 않겠습니다. F로 가고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가는데 자, 0을 집어넣으면 0이고요. 1을 집어넣으면 3이고요. 2를 집어넣어도 3이고요. 3을 집어넣어도 1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0이 출발해야겠지. 이 0이 출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0이 출발해서 0을 선택받았으니까 이건 정의역인 거야. 그래서 0이 됐어요. 갑니다. 1이 갔더니 3이에요. 2도 갔더니 3이에요. 그럼 여기 3을 받았으니까 이게 정의역이라서 3이 출발해야 돼. 1로 갔어. 그 다음 3을 출발시켰더니 1로 갔네? 그럼 1은 3으로 가겠죠. 그런데 얘는 그럼 1로 보내 안 보내? 얘는 1로 안 보내. 왜? 어차피 이 fx의 치역에 2가 속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fx의 치역 0, 1, 3은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라고요. 그러니까 2라는 녀석을 우리가 f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0이 선택한 거 0, 1이 선택한 거 3, 3이 선택한 거 1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2가 간 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치역은 어차피 똑같게 됐습니다. 합성함수의 치역도 0, 1, 3은 맞는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해됐나요? 자, 요거 갖고 선생님 몇 개만 더 해볼게. 조금 변형해볼게. 조금만 변형할 거야. 정의역 0, 1, 2, 3이고요. 0, 1, 2, 3입니다. F0은 0으로 갔고요. 1은 3으로 갔고요. 2는 2로 갔고요. 3도 2로 갔다 합니다. 이제 합성함수의 치역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fx의 치역을 볼까요? fx의 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했는데 fx의 치역이 0하고 2하고 3입니다. 그러니까 이 0, 2, 3만 정의역이 된 거야. 얘네들만 한 번 더 가면 돼. 그림으로 볼게. 한 번 더 보냅니다. (0은) 어디로 갔냐면 0으로 그대로 갔고요. 자, 2는 어디로 갔느냐? 2 그대로 갔고요. 3은 어디로 갔느냐? 2로 갔으니까 3도 2로 간다고요. 합성함수의 치역은 0과 2밖에 안 되지. fx의 치역과 관계가 없다고요. 이해됐나요? 꼭 기억해야 돼. fx의 치역이 새로운 정의역이 됐고 그 정의역들이 가는 값만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될 거라고. 됐죠? 자, 또 다른 예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여기 이번에는 함수를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질문을 할 건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g가 있었습니다. 자, 0은 1로 갔고요. 1은 0으로 갔고요. 2는 2로 갔고요. 3도 2로 갔습니다. f는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f는 함수 맞죠? 자, g도 한번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0은 0으로 갔고요. 1은 1로 갔고요. 2는 3으로 갔어요. 그런데 3은 출발을 안 했어요. 이건 g는 함수예요? 아니에요? g는 함수가 아니죠. 지금 g는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성함수를 한번 해볼까요? 다 쓰지 말고 자 갑니다. 0 다 써. 0, 1, 2, 3 0, 1, 2, 3 0, 1, 2, 3이에요. 자, 0이 출발합니다. 0은 1로 갔어요. 1을 g에다 집어넣었더니 1로 갔어요. 1을 집어넣습니다. 1은 0으로 갔고요. 0을 g에다 집어넣으면 0이 됐습니다. 2는 2로 갔어요. 아이고, 너 색깔 왜 그래? 2를 보냈더니 2가 됐습니다. 2는 3으로 갔어요. 3은 2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2는 3으로 갔겠죠. 합성함수는 되죠. 분명히 f는 함수고 g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합성함수는 정의가 되겠죠. 이해돼? 그건 왜 그런 거야? f의 치역이 출발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g가 2라는 녀석이 함수의 값을 갖지 않았어? 그러면 이 합성함수 정의될 수 있겠어? 정의가 안 되지. 2가 출발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정의가 안 된다.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자 1번 문제를 조금 변형한 겁니다. 자, 합성함수를 했더니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나보고 찾으래요. 여기까지 문제는 이해됐지? 그 x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똑같이 0 집어넣으면 1이고 1 집어넣으면 0이야. 뭐 2 집어넣으면 이걸 해서 1을 찾아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 이걸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x가 f에 집어넣어서 무슨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다시 f에 집어넣어서 1이 나오도록 하세요 라고 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풀 때는 거꾸로 풀어야지. 누구를 집어넣으면 1이 될까를 이 세모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그냥 너를 한 몸뚱이로 보는 거야. 세모, 네모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은 너를 t라고 치환한다고요. f에 t를 집어넣었더니 1이 됐대요. 뭘 집어넣나 1이 됐더니 봤더니 t가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fx가 t가 였으니까 0이 되는 걸 찾아라. 뭐 집어넣나 0 됐나 봤더니 1을 집어넣으면 되더라. 그래서 f에다가 1을 집어넣는 순간 0이 됐고 0을 집어넣으니까 1이 됐더라. 그래서 x는 1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갈 때 순서대로 갔으면 올 때도 순서대로 와야 돼. 그 얘기는 뭐냐? 이 녀석을 치환하란 얘기예요. 동그라미를 집어넣었더니 세모가 됐고 세모를 집어넣었더니 1이 됐대. 그럼 내가 풀 때는 어떤 녀석을 집어넣어야 1이 되니까 세모를 집어넣으면 1이 돼. 여기를 먼저 풀고 그 다음 걸 가야 돼. 그 과정이 치환을 하는 거라고. 합성함수의 가장 중요한 풀이가 이 얘기입니다. 치환하세요. 실제로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합성함수를 구하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식의 시험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풀이들은 합성함수를 구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도 단 하나도 없고 합성함수의 기본 풀이는 치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필수 예제 10번 fx가 ax 플러스 3, gx가 4 마이너스 x라고 할 때 합성함수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래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도록 하세요. 노가다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얘 먼저 구해봅시다. x를 g에다 집어넣으래요. x를 g에 집어넣으면 4 빼기 x가 돼서 f에 4 빼기 x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4 빼기 x를 x 자리에 집어넣게 되니까 a에 4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요 합성함수가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요 합성함수를 계산하세요. 그럼 x를 f에 먼저 집어넣는 겁니다. 그 결과가 ax 플러스 3이고요. 이제 저 ax 플러스 3을 g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x 자리에 ax 플러스 3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 결과와 이 결과가 같대요. 따라서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4 빼기 3이니까 플러스 1이다. 이 두 식이 같다는 건 저 두 식은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그럼 너랑 너랑 같아야 되고 너랑 너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4a 플러스 3이 1이 되면 되더라.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필수 예제 11번
fx는 x 플러스 2, gx는 3x 플러스 1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함수를 찾는 거예요. 1번. hx와 f를 합성함수 했더니 gx가 됐대요. 풀이 방법이 누가 누구한테 합성함수가 됐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x에다가 x를 h에 집어넣는데 내가 hx의 식을 몰라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건 그대로 생각하세요. 이걸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세요. 뭐 3x 플러스 7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hx 자체가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hx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f에 집어넣으래요. f의 x자리에 hx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hx 더하기 2가 gx 3x 플러스 1과 똑같다. 따라서 hx가 3x 빼기 1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의 순서가 바뀐 2번. 이거라고요. 이때 hx를 찾는 건 조금 번거로운데요. fx를 h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h의 식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x를 f에 집어넣어 봤어. x 플러스 2가 됐어. h라는 함수에 x 플러스 2를 집어넣었더니 3x 플러스 1이 된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는 식은 hx의 식이라고요. hx의 식. hx. 여기 부분이 x 플러스 2가 아니고 x가 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되게 금방 눈에 띄지만 여기에 식이 복잡하면 금방 눈에 띄지 않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저 x 플러스 2를 치환하세요. x 플러스 2를 k라고 하자고요. 그럼 hk의 식이 됐으니까 이걸 k에 관한 식으로 써줘야지. x에 관한 식으로 쓰면 안 되잖아. 문자를 k라고 봤으니까. 그럼 요 x를 k로 바꿔야겠지. 어떻게 바꿔? 널 이용하자. 그럼 x는 k 빼기 2와 똑같다고요. 3배의 k 빼기 2 더하기 1이다. 따라서 hk가 3k-5다. 그럼 저 k 대신에 바로 x로 바꿔서 쓰시면 hx가 3x 빼기 5예요. 이렇게 쓰실 수 있더라. 세 번째. 여기 봐. x를 f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다시 g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h에 집어넣을 건데 내가 h를 모른다고. 그럼 너 먼저 하자고요. 자, x를 f에 집어넣은 결과는 x 플러스 2입니다. 자, 이걸 g에 집어넣은 결과는 3배의 x 플러스 2 더하기 1이라서 6x 플러스 7이 됐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죠? h라는 함수에 6x 플러스 7을 집어넣었더니 fx가 됐어요. fx가 뭔지 봤더니 x 플러스 2가 됐다고요. 그런데 내가 찾고 싶은 식은 hx의 식인 거니까 치환하자. 너를 내가 k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6x 플러스 7이 k야. 그럼 내가 찾는 x는 6분의 k 빼기 7이 될 거고요. 이걸 여기다 대신 집어넣으면 어디 아유 미쳤나. 3x는 죄송합니다. 바보 멍청이. 요걸 x자리에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fk는 3분의 k-7분의 2가 돼서 3분의 k 빼기 1이더라. 그러면 내가 찾는 hx가 3분의 1의 x 빼기 1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찾을 수 있다. 이해되죠?
자, 지금 선생님이 뭘 하고 있느냐? 그냥 되게 무식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아무리 쉽게 풀어도 선생님조차도 아까 1번 문제 빼놓고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더 좋은 방법? 그런 걸 고민하느니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다. 그러고 봤더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우리가 아는 함수는 다 어떻게 쓰여야 되냐면요. y는 fx, y는 gx, y는 hx 이렇게 쓰여야 돼요. 여기 봐야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은 다 쓰임이 어떻게 되느냐. y는 fx, y는 gx, y는 hx 이렇게 쓰여야 되는데 어떤 함수가 갑자기 y는 f의 3 빼기 x 이렇게 쓰였어 라고 보면 이제 이건 무슨 함수인 거야? 합성함수가 됐다고 보는 거야. y는 3 빼기 x라는 함수를 f라는 함수에 합성함수 했어요 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무슨 함수니? 라고 질문하면 합성함수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12번 별표. 합성함수를 무진장 많이 하래요. 지금 거기는 몇 번 하라고 그랬냐면 합성함수를 총 10번 하도록 하랍니다. 실제로 10번을 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다고요. 이 식의 시험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건 규칙을 찾아라예요. 합성함수를 찾아라도 아니고 규칙을 찾아라. 마치 우리가 뭐와 똑같으냐? i의 4제곱이 1입니다를 배운 걸 통해서 i의 100제곱은 얼마니? 그럼 실제로 100제곱을 찾으러 가나요? 찾으러 가지 않죠. 몇 개가 계속 반복하니까 몇 개씩 반복하니까 100이라는 녀석이 누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합성함수를 10번 하세요, 100번 하세요, 1000번 하세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합성함수를 2022번 하세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거기까지 가란 얘기가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니? 이 아이가 몇 개씩 반복하니? 그런 것들을 찾으란 얘기다. 그죠? 그래서 규칙을 찾아라. 다른 말로 하면 주기를 찾아라. 몇 개씩 반복하는지 반복하는 걸 찾아라.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볼까요? fx는 x 플러스 1이래요. 얘는 아마 반복하는 건 없을 거예요. 요거 합성함수 10번 하라는 뜻이래요. 이게 30이래요. 그럼 실제로 10번 할 생각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씩 가는 겁니다. 하나씩. f에 a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고요. 그럼 합성함수를 2번 하라는 뜻은 이걸 하란 얘기고요. 이 결과가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을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f에. 그럼 이 a 플러스 1을 여기다 땅 하고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2가 됐습니다. 그럼 합성함수를 3번 하라는 뜻은 우리가 아까 결합법칙처럼 2번 한 결과를 f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f에 a 플러스 3, 2가 됐다고요. 여기다 이걸 f에 또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3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하면 합성함수를 4번 해볼래? 그 얘기는 3번 한 결과를 다시 한번 f에 집어넣어 볼래? 이런 뜻이 됐겠죠? 그래서 f에 a 플러스 3입니다. a 플러스 3을 여기다 땅 하고 또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4가 됐어요. 한번 규칙을 찾아볼까요? a는 그대로입니다. a가 바뀌진 않았어요. 한 번 했더니 1, 2번 했더니 2, 3번 했더니 3, 4번 했더니 4. 규칙을 찾을 땐 어떻게 찾는 게 좋으냐? 몇 번에 얼마, 몇 번에 얼마, 몇 번에 얼마. 얘와의 규칙성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는 10번 했어요. 10번을 하고 A를 10번 집어넣으래요 라는 뜻이니까 F에 10번 집어넣으세요 뜻이었으니까 A 더하기 10이 됐겠죠.
이게 30이다. 그래서 A가 20이다. 이런 규칙을 찾는 시험 문제로 바뀐 거지 실제 10번 하라는 뜻은 아니다. 자, 13번 별표. 얘는 지금 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건 약간의 우리가 합성함수를 다루는 좀 실력이 늘어야 실제로 풀게 되는 문제. 나중에 쉽게 푸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니까 지금은 내비두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함수 질문이 나왔는데요. 몇 개 예제를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fx가 x 빼기 2고요. gx가 2x 제곱 플러스 1이랍니다. 하나는 1차 함수고요. 하나는 2차 함수랍니다. fx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fx의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gx의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 치역도 실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얘의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고 얘의 치역이 얘의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 gx라는 녀석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안 된다거나 뭐 가령 gx는 치역이 1, 2, 3만 된대요. 이러면 합성함수 못 만들겠지. 합성함수를 만들려면 fx의 치역이 이 gx의 정의역에 속해 있는 경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 말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 됩니다. 웬만한 함수들은 1번 f 오브 hx가 gx가 됐대요. 자, hx를 찾는 겁니다. 저렇게 hx가 안쪽에 있으면 그냥 너를 하나의 문자로 보라고 치환하라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hx를 f에 집어넣는 거야. 어느 자리에? x 자리에. 그래서 hx-2가 gx 2x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 hx는 2x 제곱 플러스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 h가 바깥쪽으로 가버리는 순간 h of fx가 gx래요. 라고 나오는 순간을 여기 봐야지. f를 h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널 먼저 계산했더니 x 빼기 2예요. 이게 gx다. 2x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기본 풀이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x 빼기 2를 t라고 치환하면 x 대신에 t 플러스 2를 쓰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걸 살짝 변형 ht. 그럼 너도 t라는 식으로 나타내줘야 되잖아. 그리고 답을 쓸 때만 t를 x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없게 되겠죠? 요런 거 연습을 조금 해두셔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세 함수 fx 있고요. fx가 x 빼기 1차 함수고요. gx 2차 함수 있고요. hx 절대값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하여 다음 중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여기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치역이 정의역에 속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각자의 치역이 필요합니다. fx의 치역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3을 집어넣으면 2입니다. 증가함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f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한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요렇게 된다고. 여기가 0이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래요. 그럼 얘에 대해서 최소값을 갖는 게 아니고 0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g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를 집어넣으면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자, 3번 hx 절대값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인 거니까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 2를 집어넣은 녀석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치역이 정의역에 속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냥 보세요. 이 fx는 gx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걸 가지고 이 녀석을 만들어요 라고 하면 gx의 치역이 정의역 여기에 속해 있죠.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너는 합성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gx의 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 fx의 정의역에 속해 있어야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합성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2번 h of hx입니다. h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요.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너도 합성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속하나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gx의 정의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요 합성함수 hx의 치역이 0부터 3까지예요. gx의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만드는 거라고. 네? 얘가 이 정의역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치역이 정의역에 속해야 된다고요. h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속해야 되는데 치역이 0부터 3까지인데 정의역이 gx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밖에 안 된다고. 이해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hx의 결과가 가령 2.5라는 녀석이 나왔어. 그 2.5를 g에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는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 자, 요번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고요. x에 대해요. 0에서 1로 정의된 두 함수 f랑 g가 있었다. 합성함수가 정의되도록 해라. 그럼 gx의 치역이 필요하다고요. gx의 치역이. 이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fx의 정의역은 x인 거니까 저 gx의 치역이 x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 별거 아닌 문제일 수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gx의 치역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0을 집어넣으세요. 0을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2a 플러스 b입니다. (1을) 집어넣으면 a 빼기 b, 그럼 마이너스 a. 이 녀석이 x의 부분, x의 부분집합이니까 0이나 1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자, 생각합니다. 모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랑 얘는 달라? 다른 거야, 확실하게?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 결과와 이 결과가 같을 수도 있잖아. 이게 두 개라고 보면 안 된다고. 이 둘의 결과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같을 때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같지 않을 때. 자, 그럼 같을 때 답이 두 가지겠죠? 니네 둘 다 0이 되거나 니네 둘 다 1이 되거나. 그럼 요걸 먼저 풀어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걸 먼저 풀어보면 a랑 b랑 같을 때예요. 됐죠? 둘 다 0이 된대요. 그럼 a가 0일 때 b도 0. 둘 다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 다음 둘이 다를 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마이너스 a가 0이거나 0일 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a가 1일 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a는 0이고요. b는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이때 모든 a 플러스 b의 값의 합 0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풀면 된다.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분명히 내용 공부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 둘이 같으냐 같지 않으냐도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확실하게 같지 않다는 말이 어디에도 등장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지어줘야 된다. 요게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을 문제로 나온 문제예요. 우리 책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실제 다른 문제집들은 이런 문제들이 종종 등장할 수 있고요.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프린트를 내드리지 않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영상을 보시고 직접 여러분이 가서 필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와 짬뽕한 거예요. 합성한 거야 나도.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는데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이란 얘기는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만 갖고 있다는 얘기야. f6은 8이고요. g3은 4고요. 갑자기 f랑 g랑 합성함수를 했더니 8이래. 5를 g에다 집어넣은 결과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자? 치환이라는 걸 해보자. 너를 t라고 하자. 그럼 t를 f에 집어넣었더니 8이 됐대요. 그런데 1대1 대응함수가 된다는 얘기 무슨 뜻이다? x값 하나당 y값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요. f6이 8이랬잖아. 아, 따라서 t가 6이란 얘기고 곧 g5의 값이 6이란 걸 찾을 수 있다. 합성함수에 때요. 3을 g에다 집어넣으래요. 3을 g에다 집어넣으면 4니까 f에 4를 집어넣은 결과가 9다. 그래서 이거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그 다음 x에서 x로 가는 함수 두 개 f랑 g가 모두 1대1 대응이래요. 하나당 하나의 값은 가져야 됩니다. f2는 3이고요. g3은 1이래요. 여기가 1이 나왔어요. 1을 g에다 집어넣은 결과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를 f에 집어넣은 결과가 1이래요. 그런데 아까처럼 풀 수 없잖아.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 시험 문제 답을 푸는 건 1대1 대응 함수에 있어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g가 있습니다. 1, 2, 3이 있고요. 1, 2, 3이 있고요. 2, 3, 1, 2, 3 똑같이 있어요. 자, 우선 2가 3으로 갔대요. 3이 1로 갔대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G1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1이란 녀석이 갈 수 있는 곳은 2 아니면 3이에요. 만약에 첫 번째 G1이 2로 갔다고 칩시다. G1이 갈 수 있는 곳이 2 아니면 3인데 만약에 G1이 2로 갔어. 그러면 F의 2가 1이라는 뜻인데 F2는 3이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그래서 G1은 어쩔 수 없이 3밖에 될 수 없다고요.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3이었으니까 F의 3이 1인 거야. 그래서 3이 1로 간 거야. 그럼 나머지 짝대기도 그럼 1은 2로 가야 되고 2는 2로 가야 된다는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럼 2를 G에다 집어넣으래요. 2고요. 2를 F에 집어넣으래요. 그럼 3이다. F3은 1이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재미난 문제를 또 갖고 왔습니다. 자, 합성함수를 100번과 200번을 하래요. 아주 나쁜 아이예요. 100번과 200번을 하는 건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시험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왜 쉬워졌느냐? 예쁘장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자, 그냥 보세요. 보기만 해보세요. 1을 집어넣으면 3이 됐고요.
다시 3을 집어넣으면 2가 됐고요. 다시 2를 집어넣으면 1이 됐어요. 1을 집어넣으면 3이고 3을 집어넣으면 2고 2를 집어넣으면 1이 됐다. 몇 개씩 반복했어? 3번 반복했지. F에 집어넣었다는 생각을 보세요. 1 집어넣으면 3이고 그럼 3은 2로 갔고 다시 2는 1로 갔잖아. F1은 3이고요. 합성함수를 2번 했다고 쳐보자고요. 한 번 한 결과가 3이니까 이건 F3을 찾는 거라서 이건 2가 됐고요. 3번 해볼까요? 3번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2번 한 결과가 2니까 나는 F2를 찾으시면 되고요. F2는 1이라고요. 2를 3번 합성함수 했더니 자기 자신이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2도 해볼게요. 2도 한 번 하면 1, 2번 하면 3, 3번 하면 2. 2도 3번 합성함수 하면 자기 자신이 등장하네. 3도 가볼까요? 한 번 하면 2, 2번 하면 1, 3번 하면 3이 됐으니까 3도 3번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네. 무슨 뜻이야? 아까 우리는 규칙을 찾았었는데 막 1위씩 더해졌던 거잖아. 이번엔 주기가 생겼지. 3개씩 똑같은 녀석이 반복한다고. 3번 가면 나 자신이 다시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요건 주기가 3짜리다. 3개씩 반복합니다. 요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저 100을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저 100을 3으로 나누면 1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99가 3의 배수잖아. 1이겠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 99번에 1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1이라고요. 따라서 100을 하란 얘기는 F의 1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200번 하래요. 3으로 나누면 198이 3의 배수니까 2가 남아서 요걸 찾으시면 돼요. 갑니다. F1, 3이에요. 그래서 너는 3입니다. 3을 2번 집어넣으래요. 한 번 집어넣으면 2, 2번 집어넣으면 1이니까 너는 1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됐어?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규칙이 뭐냐? 좀 봐봐. 여기 지금 직선이 몇 개가 다 꼬여 있어. 3개가 꼬여 있어. 이 3개가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다고. 그 얘기는 뭐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려면 3번은 반복해야 자기 자신이 될 거란 얘기야.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 2개만 둘이 꼬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는 직선으로 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을 한 번 하면 2고요. 2번 하면 1이 됩니다. 2번 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요. 이해돼? 2개만 꼬여 있으니까. 이건 3번 꼬여 있었으니까 3번 합성함수 해야 자기 자신이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문제. 또 300번을 하래요. 50을 300번 집어넣으래요.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50은 양수입니다. 양수는 여기다 집어넣으래요. 음수는 여기다 집어넣고요. F의 50은 50 빼기 1이에요. 그래서 49입니다. F에 2번을 하래요. 그럼 49를 집어넣는 거니까 48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규칙을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 규칙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49는 50 빼기 1이에요. 그럼 48은 50 빼기 2입니다. 3번 합성함수를 하잖아요. 그럼 48을 집어넣는 거니까 48 빼기 1이 돼서 47인데 이 47은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50 빼기 3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 하면 50에서 1 빼고요. 2번 하면 50에서 2 빼고요. 3번 하면 50에서 3을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50번을 하면
50에서 50을 빼서 0이 됐다. 50번을 하면 0이 됐습니다. 그럼 0은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F에 51번을 해주고 50을 집어넣는 순간 빼기 1이 됐다고요. 음수가 됐죠? 음수는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52번째를 하지 봤더니 1이 됐어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1이 됐잖아. 그럼 이제 다시 양수가 됐죠? 그럼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다시 0이 됐어요. 53번째는 0이 됐어요. 그럼 54번째는 0이니까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됐어요. 마이너스 1이니까 55번째는 다시 1이 됐어요. 분명히 앞쪽 처음에는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되는 순간부터 3개씩 반복하고 있어요. 됐어? 그럼 우리는 300번을 할 거니까 이미 50번은 했잖아. 그럼 250번 남은 거지. 250번. 몇 개씩 반복해? 3개씩 반복해. 자, 갑니다. 우선 얘는 빠르게. 내가 50번을 하는 순간 그럼 250번이 남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치 50번을 한 결과가 0이니까 0을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0을 집어넣는 순간 하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됐고요. 그 다음 1이 됐고요.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이걸 반복하시면 되겠죠. 그럼 과연 300번째는 어떻게 될까요를 구하시면 됩니다. 누가 구해요? 내가 구하지는 않겠죠. 자, 규칙을 찾아.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렇게 300번까지 찾아도 돼? 그런데 규칙이 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찾아? 자, 50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짜리야? 16 곱하기 3이 48짜리니까 이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예요. 이건 3의 배수고요. 이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짜리라고요. 그럼 53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고요. 54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짜리고요. 55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짜리라고요. 그럼 300번 했잖아요. 3의 배수잖아요. 마이너스 1이어야죠. 이해하시죠? 뭐 안 되는 거 있어? 2에 50을 안 해도 돼요? 그냥 300을 해도 되잖아. 난 이렇게 갈 거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몇 개씩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녀석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요. 워낙 함수는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딱 이런 문제만 나와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자, 이번엔 5개짜리가 나왔는데 잘 봐야 돼. 얘를 봤더니 여기는 2개씩 꼬여있고 여기는 3개씩 꼬여있어. 자, 내가 합성함수를 과연 몇 번 해야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올까요?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올까요?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올까요? 4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올까요?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올까요? 이걸 찾을 거야. 자, 1을 갑니다. 실제로 써도 되지만 이제 봐. 2개가 꼬여있어. 1을 한 번 하면 2고요. 한 번 더 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1이란 녀석은 2번만 가면 자기 자신이 나와. 그럼 2도 2번만 가면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그런데 3은 2번 가면 자기가 나와? 한 번 가면 4, 2번 가면 5, 한 번 더 가야 3이 나온다고. 그럼 4도 3번 가야 되겠네? 5도 3번 가야겠네. 그러니까 F의 1이란 녀석은 2번만 가면 되고요. 2도 2번만 가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요. 3은 3번 가야 자기 자신이 나오고요. 4도 3번 가야 자기 자신이 나오고요. 5도 3번 가야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너 뭐라고 쓴 거니, 정수야? 아시죠? 이제 너의 주기, 니네 둘의 주기와 이 셋의 주기는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뭘 이렇게 열심히 쳐다봐? 자, 그 다음.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한 칸 건너뛰었네. 합성함수를 n번 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래요.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x를 집어넣었더니 x가 나오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1은 2번 가면 되는데 3은 3번 가야 돼요. 그럼 2번이라고 해야 돼요? 3번이라고 해야 돼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지. 아니야? 1의 입장에서는 2번 가면 항등함수지만 이건 여기서 말하는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는 정의역 전체 원소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럼 가보자. 다시 그림. 자, 너는 2번 가야 돼. 너는 3번 가야 되고. 그럼 몇 번 가면 될까? 둘이 동시에 만족하려면 6번 가면 되지.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되지. 왜냐? 얘는 짝수번씩 가야 돼. 2칸 건너뛰어야 되고 얘는 3칸 건너뛰어야 된다고요. 그럼 2칸 가고 그럼 아직 3은 안 됐어. 3칸 가면 아직 얘는 또 안 됐고. 그러니까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6번 가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더라.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m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서술했습니다. 마치 이건 뭐와 똑같으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하나요? 중학교 때 하나요? 나도 기억은 잘 안 나서 모르겠어. 너무 옛날 사람이라. 자, 철수는 3일 일하고 하루를 쉬고요. 영희는 5일 일하고 이틀을 쉰대요. 두 사람이 같은 날 일을 시작해서 총 28일 동안 며칠 같이 쉴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 일하는 날을 동그라미, 쉬는 날을 x라고 하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렇게 하잖아. 영희는 동그라미 x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철수는 일을 시작한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까지 4일이 걸리고요. 영희는 일을 시작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데까지 7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일을 시작했어. 이 패턴들이 있을 거잖아. 이 패턴이 28일 간격으로 똑같다는 얘기지. 왜? 4와 7의 최소 공배수가 28이니까. 그래서 28일 동안 얘네들이 몇 번 같이 쉬느냐에 따라서 날짜가 더 늘어나도 금방금방 계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야. 얘는 2칸씩 건너뛰면 같을 거고요. 얘는 3칸씩 건너뛰면 같을 거예요. 같은 값으로 시작해서 다시 같은 값으로 나오기 때까지 걸리려면 2칸과 3칸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아까 그 문제랑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 방에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이 직선들이 어떻게 꼬여있나를 빠르게 찾으셔야 되겠죠. 만약에 4개의 값이 있고 4개의 값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어. 4개가 다 꼬여있어. 그럼 항등함수가 되려면 총 4번을 해야겠죠. 설명이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 fx가 또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걸 구간함수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은 여기다 집어넣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래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자, k를 f에 집어넣으니까 이 k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요.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걸 다 해? k를 여기다 집어넣은 만약에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그 결과가 3-2k야. 3-2k는 0보다 커 작어? 3-2k는 0보다 커요 작아요? 모르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3-2k가 0보다 작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3-2k가 0보다 작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됐니? 총 8번을 계산해야 됩니다. 4번? 네가 0보다 크다고 하고 0보다 작을 때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 결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이거 2개를 해야 되고요. 자, 이번엔 k가 양수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 결과가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니까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 4번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치역을 미리 구해 놓는다고요. 이 결과가 8이야. 얘네들의 치역을 구해 보자고요. 자,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0을 집어넣으면 3이에요. 기울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0일 때 최소값 갖는다고. 나 1차 함수인데 설명 안 할 거 이 정도는? 그럼 얘의 치역이 요 녀석의 치역이 어떻게 되느냐? 3보다 크다가 된다고요. y값이. 자, 이 2차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얘 대칭축이 2짜리입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봤더니 4, 마이너스 1.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1하고 3이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최소값 2에서 갖게 돼요.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된다고요. 와우, 이제 이러면 복잡해졌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될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 갑니다. 이 그래프 대충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어디 갔어? 선생님 문제를 잘못 골라온 것 같아. 선생님은 저 문제인지 몰랐는데 문제 잘못 골라온 것 같아요. 이게 fx의 그래프래요. 자, 그럼 k. 얘를 치환하는 게 먼저 t야. k를 이게 숫자라면 순서대로 하면 되지만 제가 미지수니까 얘를 t라고 놓고 그럼 ft가 8이 되도록 하래요. 그럼 8이 되는 t의 값은 두 개가 있겠죠. 음수 하나 있고 양수 하나 있고. 이 t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8이 될 때와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8이 될 때가 있다. 이때 t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이때 t의 값은 t 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5가 0이라서 t의 값이 5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건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자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5와 마이너스 2분의 5. 저 t가 두 개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fk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두 번째, fk가 5일 때를 찾을 거예요. 됐니? 근데 지금 봐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도록 하래. 아니 너의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너의 치역은 0보다 크다는데 마이너스 2분의 5가 어떻게 나와? 나올 수 없지? 탈락. 됐니? 이해돼?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너만 하면 되겠네. fk가 5가 나오도록 하래. 그럼 여기다 k를 집어서 5 나온 게 있을 거고 여기다 k를 집어넣어서 5 나온 게 있을 거라고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5다.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5다. 요때 k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음수니까 맞고요. 자, 요때 k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6 마이너스 4의 18 24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6 2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그런데 넌 음수라서 안 되고 이거와 이거만 되더라.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우함수, 기함수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요. 문제집에는 나오는데 교과서 자체에 설명이 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해. 이 정도 할 거예요. 자, 우린 대칭 이동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우함수라는 말은 옛날 말이고 요즘 뭐라고 부르느냐? Y축 대칭 함수라고 부르고요. 기함수는 뭐라고 부르느냐?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y축 대칭이라는 건 내가 y축이야. 이쪽에 그래프가 있었고 이쪽에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 y축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저분 완벽하게 겹쳐야겠죠. 그러니까 y축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이쪽의 그래프와 이쪽의 그래프가 접어서 겹친다는 얘기는 이 y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y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겠죠. 만약에 이차함수처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y축 x는 0을 기준으로 그곳에서 1만큼 떨어진 함수값과 마이너스 1만큼 떨어진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0에서 2만큼 떨어진 함수값과 마이너스 2만큼 떨어진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x만큼 떨어진 함수값과 마이너스 x만큼 떨어진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정의가 f의 x가 f의 마이너스 x와 똑같다. 이 식이 쓰여져 있으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돼? 아!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자,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 될 때요. 원점 대칭, 어떤 점에 관해서 대칭이라고 부르는 건 그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 자체 한쪽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180도 회전하면 두 그래프가 겹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원점 대칭이라고 해요. 선 대칭은 접으면 겹치는 거고요. 점 대칭은 돌리면 겹치게 되는 걸 말해요. 그것도 딱 정확하게 180도 돌리면. 자, 우리 앞에서 점 대칭 배웠던 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어떤 점 A를 원점에 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자 라고 나오는 순간 A와 B의 중점이 원점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이 A고 이 점이 B라면 이 두 점을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래프의 의미상 어떻게 되느냐? 이쪽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이걸 180도 회전 이동하면 너랑 겹쳐요.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럼 봐봐. 원점 대칭이니까 너의 x 좌표의 합도 0이지만 y 좌표의 합도 0이어야겠죠. 여기를 x라고 보면 fx의 함수값과 f의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의 합이 0이란 얘기지. 그래서 원점 대칭의 함수는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0이에요 라고 쓰고요. 이 말도 많이 쓰지만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랑 똑같아요. 이 말도 많이 쓰게 된다. 됐지? 그럼 우리가 배우는 다항함수의 입장에서 좀 잠깐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것과 x를 집어넣은 게 같으려면 음수를 집어넣는데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음수를 집어넣는데 양수가 되는 것 중에 우리가 배운 기호가 뭐가 있어? 절대값. 또 제곱. 그래서 다항함수 중에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식들 x제곱 플러스 2, x제곱, 3x제곱 이런 건 다 y축 대칭 함수가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자, 원점 대칭 함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를 안 집어넣은 거랑 부호가 반대였다는 얘기잖아.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세제곱, 1차항 이런 걸로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오면 그런 뜻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에 우리 하나 또 배운 게 뭐냐면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다 보면 항등함수가 된대요. 자기 자신이 된대요.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된대. 뭐 주기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기와 관련된 걸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fx가 f의
p 더하기 x랑 같대요. p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저걸 만족하는 최소의 값을 p라고 한다고 얘기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어떤 점이 있었어? 여기서 p만큼 가면 함수값이 둘이 똑같대. 자, 이쪽 함수에 여기 구간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겠죠?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p만큼 간 함수값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p만큼 간 함수값 똑같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p만큼 움직여서 같이 움직이겠지. 아, 같은 값이 항상 p만큼 가면 그 녀석의 함수값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기가 p인 함수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건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p예요. 여기가 2p라고 보면 만약에 이쪽에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그려져 있다. 여기서 p간 함수값이 너고요. 여기서 p간 함수값이 너고 계속 그래서 p만큼 가면 겹쳐서 그리니까 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이게 그런 뜻인 거야. 오케이?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 중간중간에 갑자기 생뚱맞게 빵 하고 등장을 해요. 근데 책에는 나오지 않아.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는 거지. 우리 애들은 다 똑똑해라고. 그러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미리 알아두셔야 나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요런 식들 나왔을 때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뭐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니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가 질문했던 거잖아. 그런 거에 관련돼서 중간중간 쓰이게 될 겁니다.